네, 안녕하십니까. 메가랜드에서 새롭게 민법 강의를 시작하는 이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민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며 이현이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믿고 따라오시려면 제가 누군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자, 이현. 자, 이해하기 전에 암기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이게 이현입니다. 억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건 뭐냐면은, 요리 공부를 할 때 이해를 다 하고 암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험에 합격이 목표라면 일단 암기해서 답을 찍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해하기 전에 암기해서 끝내버리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현 강의는 이렇더라.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늘 드리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쭉 모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현 강의란 보고만 있으면 이해되는 강의다.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그림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문장을 보다 보면 바로 인식이 안 되는 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책 보는 것보다 영화를 보는 게 훨씬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재밌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림으로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일단 귀로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계속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볼장 다 봤다 이러신 분들은 그때는 귀로만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의는 1년 동안 수십 번을 반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초보자도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텔링이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막 긴장돼가지고 막 이러신 분들 있거든. 막 치를 뜨신 분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들어 나간다.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재밌는 동화 이야기, 재미가 없다 하더라도 우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들어주시면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신세계가 열렸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민법의 신세계를 경험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한눈에 보이는 정리다. 그렇죠. 이게 시험이라는 건, 특히 객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막상 시험장 가보면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게 헷갈리는 거지. 그걸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서 광주를 간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남쪽으로 갑니까? 동쪽으로 갑니까? 둘 다 있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가는 광주가 있거든. 경기도 광주가 있고 남쪽으로 가는 광주가 있다고. 전라도 광주라고. 그러니까 광주에서 만나자고 하면은 어딘지도 모르고 막 간다? 그러면 안 되죠. 먼저 경기도 광주인가 전라도 광주인가, 요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시험장에서 낭패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제가 다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리된 자만 보인다. 정리된 사람만 들어가서 그 단어가 보이는 거지, 막상 들어가서 찾으려고 한다? 안 찾아집니다. 이게 잘. 처음부터 연습이 필요하고 미리 준비된 사람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거 아니면 이거다, 둘 중에 하나다, 경기도 아니면 전라도다, 이렇게 딱 고정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이따 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 글자 속에 답이 있다. 글자 속에 답이 있다 입니다. 법학이라는 게 그 글자가 다 있죠. 그리고 객관식은 글자를 써주죠. 주관식처럼 쓰는 게 아닙니다. 그죠? 머리에서 상상하는 게 아니라고, 눈앞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 글자 가지고 그대로 만들면 되는 거라고.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요 글자 가지고 암기하지 않아도 떠오를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그러면 민간인의 법이죠. 상법, 상인간의 법이죠. 여러분 하는 부동산 공시법 뭐죠? 공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법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글자 속에 답이 있다. 그 다음,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한다. 대단한 능력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자랑을. 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해했는데 문제는 뭐냐?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시험장 가서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암기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합격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굳이 이해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시험장 갔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기억이다, 니언이다. 그 두 문자를 잘 따면 그런 것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전에 답을 맞출 수도 있다.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데 합격부터 먼저 한다. 그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친절한 강의다. 원래 친절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절대 배척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짜증을 낸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수업 중에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알아듣도록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깨알팁이다. 제가 깨알민법이죠. 깨알민법. 이게 깨우치고 알게 해주는 겁니다. 깨우치고 알게 해주는 팁인 거죠. 그래서 시험장 가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지. 그것을 제가 교재에다가 다 녹여서 비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깨알 팁이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걸 통해서 두 문자 빡이죠. 두 문자 만들어서 머리에다 빡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시험장에서 안 까먹지. 여러분 자기를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험장만 가면 작아진다고, 긴장되고 하다 보니까 생각도 안 나고 생각을 하려니까 더 헷갈리고. 그러나 두 문자가 있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답을 고를 수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강의, 제일 좋아하는 단어, 보고만 있으면 이해되는 강의, 그리고 한눈에 보이는 정리, 그리고 두 문자 빡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격 수기에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개사민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중개사민법이지 다른 뭐 사법고시라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사민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지. 범위를 갖다가 괜히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 아시듯이 중개사는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1차는 1교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겠지만, 자, 들어가 보시면 1교시, 2교시, 3교시가 아닙니다. 동차하시는 분들은 그게 같은 시험인 줄 아는데 사실은 다른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1차가 1교시만 있고 2차가 1교시, 2교시로 나누는 거죠. 요거 그 시험지 앞에다가 그 잘 쓰셔야 됩니다. 2차 1교시인데 2교시 이런 사람 많거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 그리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에서도 다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규정만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럼 제가 할 것은 그렇죠, 중개사 합격을 위한 민법입니다. 그리고 2차 1교시 줄여서 뭐랍니까?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부동산 공법, 그리고 2차 2교시 좀 쉬었다가 부동산 공시법, 세법을 하게 되죠. 야, 이거 하루에 다 보게 되면 진이 빠집니다. 진짜 체력적으로. 다들 2차 2교시 때는 정신을 잃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멍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많이 실수하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체력을 튼튼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100분, 100분, 50분 이거 2개 지나가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체력을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2교시에서 쓰러지지 마시고 끝까지 잘 체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개사에서 민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학개론이 아빠라면 민법은 엄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민법을 잘 깔고 있어야 다른 법들 있죠. 그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에서 민법을 아무 튼튼하게 잘 하시면 다른 법 공부할 때 아주 편리하게 공부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그림이 많이 나오고 그랬죠. 모든 강의는 그림입니다. 알겠죠? 자, 제가 항상 기준으로 삼는 건 뭐냐? 아니, 돈 많은 사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부동산 중개사니까 일단 부동산이 누구한테 있느냐? 부동산은 부동산이죠. 움직이지 않는 생산물이라고. 그럼 딱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한다? 땅 가진 자, 건물 가진 자, 항상 기준! 그러면은 땅 가진 사람이야. 건물 가진 사람이라고. 건물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고정은 항상 갑은 항상 땅 주인이야. 이게 왔다 갔다 시험 문제는 가끔 가다가 땅 주인이 을도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을을 여기다 그려야 돼. 일단 땅 주인이 최고야. 이 사람이 자 제일 먼저 땅을 갖고 있으면 뭘 해야 되죠? 이걸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럼 돈이 남을까? 그럼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는 게 바로 뭐다? 부동산 학개론이죠. 이게 총 지휘자라고 전 과목에 대한. 그래서 학개론을 잘하시면 돈을 법니다. 민법을 잘하더라도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학개론을 잘하시면은 이게 다 경제학적인 지식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언제 땅을 팔아야 되느냐, 지금이 적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땅을 팔려고 그래. 그래서 을한테 땅 줄게 그러죠. 그럼 상대방은 그럼 돈 줄게 그러는 거지. 줄게 사겠니? 사겠다라고 합의가 형성됐으니까 뭡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매매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거지 바로. 그래서 매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고 돈을 받는 것. 재산을 이전하고 재산으로 받으면 돈이 아니라 재산으로 받으면 그건 교환 계약이라 하죠. 우리 시험 범위 들어갑니다. 매매, 교환 차이점은 요거 돈을 주느냐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주느냐 그 차이인 거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 그럼 뭐가 매매고 뭐가 교환이냐. 그리고 땅을 빌려주고 돈 받는다? 그걸 임대차라고 하죠. 근데 사람이 너무 좋다? 우와, 빌려줬는데 돈을 안 받아? 이야, 대박이죠? 그런 건 우리가 안 배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 범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까지만 시험 범위가 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라고. 자, 이 계약이 뭔가를 다루는 것이 바로 민법이란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자, 땅을 넘겼는데 이게 내 거인가 아닌가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국가가 마련한 장부에다가 공적으로 보여줘야지. 공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법이 있죠.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부동산 공시법이라고요. 공시법. 이 공시법에 따라 가지고 내 거지만 내 거인 것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러한 절차법이 바로 공시법이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땅을 주고 돈을 받았으니까 수익이 생겼죠? 그럼 국가가 가만히 있나? 안 가만히 있지. 너희들 돈 벌었지. 돈 내놔 이겁니다. 이죠. 바로 뭐다? 세금 부과지. 그것을 강의한 것이 바로 부동산 세법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참 세법을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서 땅을 팔기 힘드니까 중간에서 땅을 그 절차를 잘 정리해 주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인중개사이죠. 공인중개사가 뭡니까? 공적으로 인정돼 가지고 중간에서 개입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중간에 개입해서 연결을 잘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요게 잘 돼야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공인중개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떤 일을 할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공인중개사법. 그죠? 중개에 관한 법령들이죠. 그래서 중개사법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법을 갖다가 다 이렇게 잘 체득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자격이 정지되는가 이거 잘 하셔야 되죠. 그 외우는 데라 정말 많죠. 물론 저는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이 중개사 과목은 휘발성이 강하다고 하죠. 오늘 배웠는데 내일 까먹어. 그러면 3일만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끊임없이 반복이 필요하다. 합격하는 그날까지는. 일단 합격한 다음에는 뭐 까먹어도 상관없죠.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 뭐가 남았죠? 땅을 왜 샀을까? 아, 집을 지으려고. 그래서 건축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무 데나 건축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거든.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여기는 건축이 되는 땅이야, 여기는 안 되는 땅이야,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지. 그것을 갖다가 규제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말하다 공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마인드로 생기는 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너 혼자만 잘 살지 마라. 남을 위해서 함부로 건축하지 마라. 이런 규제를 만들어 둔 겁니다. 바로 부동산 공법이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법이기도 하죠. 다들 힘들어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은 아빠처럼 밖에서 돈을 벌어다 줘. 물론 엄마도 벌긴 하죠. 뭐 요즘엔 다 남녀가 없으니까 다 벌긴 하는데, 자, 학개론을 아빠라고 하면은 민법은 엄마인 거지. 그래서 항상 뒤에서 받쳐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학개론은 언제 팔 것인가, 돈이 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것이고, 민법은 뒤에서 항상 보살피면서 다른 법들이 잘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밀어준다는 거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출제 경향.
우리는 객관식이니까 합격이 목표인 거죠. 그렇다면 이 시험에서는 어떤 걸 공부할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자, 민법하고 민사특별법 나뉘는 거죠. 자, 민법은 총칙이 있고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는데, 채권법의 반의 반 중에서도 그 중에 일부, 그게 바로 계약법이에요. 계약법. 채권법 전체 중에서 요만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묻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요렇게 있는데 지금 이거 한다고 채권법에서, 아니 근데 자꾸 이거를 공부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걸 물어보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딴 생각을 하니까. 일단 합격부터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부족하고 내가 암기할 능력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것만으로 잘 하자 그러십니다. 자, 그래서 물권법은 전체인데, 자, 총칙이 약 25%, 물권법이 약 35%, 계약법이 약 25%, 요거 합치면 거의 뭡니까? 60%죠. 그럼 나머지는 찍어도 70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할 만큼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 물권법, 계약법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법들은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게 조금 더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가끔은 이런 것도 막 두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그냥 한 문제씩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문제죠. 근데 이게 법이 상당히 좀 어렵고 그리고 양도 많습니다. 다 하기는 힘들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어느 부분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은 점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은 이것만이라도 하자, 이것만이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면 요거는 맞춰야지.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모르겠는데 4번은 아닌 걸 확실해. 틀린 게 확실해. 근데 문제가 틀린 걸 고르래. 아싸. 그러면 딱 찍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크게 내지 마시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추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합격 전략 보시면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드드드드드드 하는 거, 드드드드드드 덜덜덜덜덜 시험장 방학 덜덜덜덜덜 하죠. 긴장하지 마시고, 자, 도해식 이해,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미지. 그리고 도표식 정리. 일단 경기도 광주냐, 전라도 광주냐. 그리고 마지막은 두 문자 빡이죠. 두 문자 암기. 그래서 도도도입니다. 도도두이죠. 도도두 드드드입니다. 그래서 도해식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민법이 아무래도 법 과목이다 보니까 이름도 어렵고 생소하고 낯설죠, 그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한다고. 일단 뭐 제가 어려운 내용을 갖고 올 수는 없었고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그래서 일단 자, 가장 가벼운 내용으로, 자, 이웃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갑의 집이 있고 을의 집이 있는데 요 갑의 집에 나무가 있죠. 나무가 팍 자라지. 근데 문제는 뭐냐, 요게 지금 뿌리가 점점 넘어오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이게 밑바닥을 갉아먹으면 무너질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잘라달라고 청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가 잘라야 됩니까? 또는 가지가 넘어오네? 나무가 점점 자라가지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잘라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직접 잘라버리면 되는 거야? 아, 둘 중에 하나는 마음대로 잘라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럼 뭐가 마음대로냐? 이게 가지는 청구를 합니다. 잘라주세요. 을이 갑한테 잘라주세요. 뿌리는 집안이 무너지거든. 그러면 이거는 네가 잘라주고 안 잘라주고가 아니라 내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제가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게 바로 정리. 이게 나중에 좀 커지면은 도표식으로 표를 만들어 정리하게 되겠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정리인데, 근데 마지막 시험장만 가면 아,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마음대로 자르는 건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파트를 두 문자로 빡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청 뿌임 합니다. 가청 뿌임. 옛날엔 그 집안마다 가정부가 있었죠. 없었습니까? 아, 저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있었다면, 그죠? 가정부입니다. 가청부임, 가청뿌임. 뿌임. 자, 가지는 청구하는 거라고.
뿌리는 임의로 제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청, 뿌임 두 가지를 비교하시라고.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시라고요. 뿌임. 뿌잉뿌잉 하죠. 뿌잉뿌잉 하는 식으로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서 어차피 시험장 가면 다른 거는 생각 안 납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그때 뭐가 임의 제거더라? 하면 뿌잉뿌잉 생각하시라고. 뿌리는 임의 제거. 이렇게 공부를 하시라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강의할 때는 도해식 이해, 도표식 정리, 두 문자 암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굳이 만들 필요가 없겠죠. 지나친 두 문자는 오히려 화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연간 일정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제 약간 좀 급하게 이제 학원에 오다 보니 정규 강의와 특강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시작할 것은 기본 이론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 이론 강의는 주로 이제 요걸 담당하는 거죠. 난이도 하급과 중급을 담당합니다. 그럼 3, 4월 핵심 요약 일단 이런 것들을 압축하고 우리가 상급, 중급을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럼 안 나온 부분이 있죠? 나올 수 있잖아. 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기출 응용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총정리, 족집게, 백선 이렇게 하는 게 정규 강의. 그다음 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재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처음부터 다시 하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따로 회차별 기출문제 쭉 찍어서 자세한 이론 설명과 함께 기출문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새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왜냐면은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했는데 떨어지면 다시 또 1차부터 봐야 되죠. 근데 이미 공부했으니까 이것을 2차만큼 공부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차의 분량을 조금 많이 낮추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상세한 이론 설명까지 같이 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만 풀다 보면 또 이렇게 전체가 또 잘 안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기출 지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차분히 총정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가랜드만의 특징이 한장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장데이, 한 장으로 총정리해서 저는 주로 중요한 것들 물권법, 계약법 합쳐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60 이상은 무조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강의. 제가 물계 강의, 물권법, 계약법, 물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직 아직 나오지 않은 최신 판례, 그리고 다른 시험에 나와 있는 최신 기출지문이 있죠. 그 이웃하는 시험들이 옆으로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걸 미리 예측해서 한번 총정리하면은 새로운 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 중개사 시험에서는 새로운 게 거의 안 나옵니다. 지문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새로운 게 나면은 깜짝 놀란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시험에 나와 있는 최신 기출지문들 이런 것들을 총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만의 특징 두 문자 강의로 마무리해 드릴 텐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배웠던 두 문자를 총 집결해서 이것만 하면 무조건 70 이상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찍으면 80 이상 가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은 저 이형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